안녕하세요. 화학 담당하고 있는 원돈씨입니다. 제가 괜히 두 번째 하는 것 같은데요. 앞에 너무 잘했는데요. 저도 적정한 거 갖고 오고 그럴 걸 잘못했네. 근데 화학은 계산 문제 이런 거다 보니까 적중이 쉽지 않죠. 아무튼 자, 우선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게 이거죠, 사실. 몇 개가 목표다. 맞을 수 있을까요? 이게 목표이실 텐데 어떻게 보면 되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느낀 건데 이거예요. 화학은요. 여러분이 다들 잘하는 분들이어가지고 암살 잘해요. 다들 머리가 좋아서 암살 참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손은 주머니에 꽂고 머리로만 계산하려고 그래요. 근데 화학은 계산은 사치년산 계산이긴 한데 하나만 계산이 아니라 여러 개 복합적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암산하다 보면 실수가 참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무조건 암산하지 말고 써가면서 풀자. 그래서 화학은 화학은 또 이런 말도 하거든요. 3D 업종이라고. 근데 연구할 때 하는 말이긴 한데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고 이렇게 해서 3D라고 하는데 공부할 때도 3D예요. 손이 아프도록 써야 돼요. 얘보다. 근데 여러분은 얘가 아프게 하려고 그래요. 얘가 아픈 게 아니라. 근데 손이 아프게 해야 돼요. 많이 써야 돼요. 화학은요. 왜냐하면 계산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자, 암살하지 말고 좀 많이 쓰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선택과 집중.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앞에 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죠. 킬러 문제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빨리빨리 제끼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그들 먼저 풀자. 그리고 어차피 600등 안에만 들면 되는 거잖아요. 간혹 뭐 601, 2등까지 간다 하던데 등수 안에만 들면 되죠. 또 2차 때 너 600등으로 턱걸이로 들어왔다고 2차 때 뭐 감점 있나요? 그런 거 없죠. 우선 1차만 몇 점 이상 맞아서 패스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려운 문제 맞췄다고 어려운 문제 틀렸다고 너는 불합격이야. 뭐 예를 들어 화학 빵점 맞았다고 너는 불합격이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개 이상만 맞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선택. 그 다음에 그거에 집중.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학은 선택할 문제와 배제할 문제 제일 먼저 이거부터 빨리 선별한다. 그런 다음에 선택했으면 내가 이 문제는 풀 거야 라고 선택했으면 그 문제는 반복해가지고 빨리 풀 수 있는 자 얘가 푸는 게 아니라 얘가 풀게요. 손이 풀게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거의 이런 식으로요. 4,8에 예. 제가 근데 언제 곱하러 했죠? 근데 곱해서 나왔죠.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이에요. 바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화학에서요. H 하면 뭐죠? 수소. 근데 저희 교수님이 화학과 1학년 첫 교시 들어가서 칠판에다가 C를 딱 적었대요. 그런 다음에 학생들한테 화학과 1학년한테 물어봤대요. 뭐니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C요 그러더래요. 서울대 화학과였는데. 그래서 교수님이 화나가지고 내려와서 30분 동안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화학과가 어떻게 C를 딱 적었더니 그걸 가지고 진짜 C로 가냐고. 탄소로가 답이 탄소로 나오길 바랬는데 C로 한다고. 그래서 쟤도 언제 가르치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필요해요. 그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 4,8에 30이 나오듯이. 화학도 얘가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본능적으로 나오게. 반복해야 돼요. 반복. 선택했으면. 또 선택 안 했으면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선택 안 한 문제라 빨리 알고 제끼기. 그래야 화학 점수 어느 정도 나와서 합격한다. 화학 못해도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자, 요게 화학을 잘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출제하는 걸 보면은 챕터는 총 12단원이에요. 12단원인데 시험 문제가 한 20문제 정도 나오면 무조건 한 단원당 2문제씩 출제를 해요. 이게 의전원 아시죠? MD. 거기는 20문제 출제해요. 20문제 출제하고 유기화학하고 분자분광학이 없어요. 거기는요. 유기화학이랑 따로 과목이 따로 있어서 거기로 빠지기 때문에 딱 10장까지 있어요. 10장까지 있어가지고 무조건 한 단원당 2문제씩 출제해요. 이거는 어느 시험이든 다 똑같아요. 공통이에요. 화학은 되게 고맙게도 단원별로 출제할 문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느 단원 더 많이 내고 이러지도 않고요. 딱 정해져 있는데 근데 우리 변리사는 10문제밖에 출제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 보시면 거의 일정하게 계속 나오는 데 있죠. 그렇죠. 계속 나오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 원자 구조, 분자 구조. 요즘엔 분자 구조 완전하게 이제 두 문제 출제하고 있고, 원자 구조는 한 문제 출제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체액체 여기는 합쳐가지고 한 문제. 여기 다른 데는 보통 여기 한 문제, 여기도 한 문제 출제되는데 여기는 변리사는 10문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기 둘을 합쳐가지고 한 문제. 그다음에 열화학은 원래 여기는 화학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학생들이 싫어해서 그런 거 안 내요. 안 내는데 생각보다 쉬운 데인데 안 내고 있네요. 근데 올해 아마 낼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자 우선 초반에는 원자구조, 분자구조 여기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 한 문제씩 출제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 가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계산이 진짜 많은 곳인데 여기서부터는 거의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매년 한 문제씩 출제하고 있죠. 여기는 제가 단원을 쪼개놔가지고 뭐 있다 없다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한 단어를 묶어놓으면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매년 한 문제씩 나오고 있고 여기도 한 문제씩 나오고 그러면서 여기가 전부 다 계산 위주. 마지막은 또 계산 없는 단원이긴 한데 계산 위주 단원은 매년 출제되고 있더라 하면서 여기가 좀 킬러급 문제 나오고 앞에 여기는 좀 쉽게 나오는 추세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원별로 한 문제 정도씩 거의 일정하게 출제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좋아요. 선택과 집중이 좀 편하다. 즉 나는 계산 문제 중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단원이 여기거든요. 산염기. 그럼 저한테 맨날 연락 와요. 선생님 산염기 버리면 안 될까요? 응, 버려도 돼요. 그래봤자 한 문제예요. 두 문제, 세 문제 되고 한 문제. 그러면 그 학생은 만점이 몇 점인 거예요? 9점일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뭐 버려라 하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 근데 버리는 대신 이건 해라. 또 이걸 해라. 뭐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자, 그런 다음에 좀 말이 좀 길어져 꼬이는데 빨리 갈게요 이제요. 작년 문제예요. 작년 문제인데 옆에 제가 오늘 방금 전에 프리 수업을 끝내놨는데 제가 우선 먼저 손으로 풀어온 거예요. 이걸로 나중에 이제 원래 목표는 오늘 이거 프린트로 나눠줄 거 했다가 나중에 줄게요. 근데 아무튼 제가 적은 거 양을 한번 보세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공자가 풀었는데도 양이 많다. 그 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1번 문제, 1번 문제가 기체 문제인데 좀 계산이 좀 많아요. 중간에 좀 건너뛰었어요. 귀찮아서. 건너뛰어서 그냥 여기 좀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건데 좀 양이 많은 킬러 문제예요. 킬러 문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얘는 엄청 많이 줄인 거예요. 반의 반을 줄인 거예요. 필요한 부분, 계산 부분 다 빼고 계산 결과만 적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 한 페이지 넘길래 다 줄여놓은 거거든요. 킬러 문제. 이런 건 이제 제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조금씩 줄기 시작하죠. 줄기 시작하면서 이런 데 이제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한 줄밖에 안 되죠. 얘는 암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5번. 역시 또 엄청 줄죠. 풀이양이요. 6번. 좀 살짝 많은데 아주 많지는 않죠 또. 앞에 거에 비하면. 그 다음에 7번. 조금 많아진 것 같은데 그림이죠. 계산은 없어요. 그래서 할만해요. 그 다음에 8번. 8번도 역시 뭐 계산이 하나 있긴 한데 이거는 사칙연산 계산이라 어려운 거 아니고 역시 그림 모양에 대한 거예요. 모양에 대한 거. 그래서 좀 풀만하고. 9번. 세 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엄청 짧죠?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은 한 반으로 줄인 거예요. 또 킬러 문제로 이건 1번 학을 벗어난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10문제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를 왜 갖고 왔냐면 우리 화학과 교수님들이 보면은 장난꾸러기들이에요. 1번 문제를 항상 킬러를 넣어놔요. 몇 년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화학을 싫어하죠, 사람들이. 화학을 다들 싫어하거든요. 우리 인류가 80억이라고 하죠. 그 중에 화학 싫어하는 사람이 79억 9,999만 명 정도 있을 거야, 아마. 그다음 10,000명 정도 좋아할 거야, 아마. 노벨상 받을 사람들 또는 받은 사람들 이런 정도. 이러니까 화학 싫어하거든요. 1번 문제 꼭 킬러더라고요. 근데 또 웃긴 거는 2번 문제는 항상 화합평형이에요. 킬러 문제. 역시 또 킬러예요. 제가 난이도 3+ 이렇게 써는 게 킬러 문제인데 이것도 킬러예요. 그런 다음에 3번부터 난이도가 좀 쉬워요. 3번, 4번부터 확 쉬워지고 5번, 6번, 7번, 8번, 19번까지는 좀 쉽다가 마지막 20번 또 다시 킬러 문제. 앞뒤로 킬러 문제 넣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면 또 선택하기가 좀 쉽게 출제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만든 말인데 둘째 때문에 만든 말인데 둘째가 과탐을 화학할 거냐 지역할 거냐 고민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러다가 제가 뭐라 했냐면
화학은 항상 네 뒤통수를 치는데 지구과학은 어쩌다 한 번씩 뒤통수 친다. 근데 그 뒤통수가 진짜 아프다. 근데 화학은 항상 맞다 보니까 네가 면역을 한다. 공부하면서. 근데 지구과학은 어쩌다 한번 뒤통수 치는데 이번 변리사 시험이 뒤통수 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화학은 항상 뒤통수 쳐요. 근데 보면 좀 전에 말한 대로 앞에 킬러하고 뒤에 킬러 빼고 나면 중간에 있는 문제들은 좀 풀만한 문제 해가지고 선택과 집중하면 6개까지 무난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화학은 이렇게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수업은 이렇게 3단계예요. 이론 과정 있고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 이게 이제 우리 학원에서 공식 명칭은 객관식 문제풀이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해서 총 3단계인데 마지막에 이제 특강시로 해가지고 조포 특강하고 15회 기적도 있는데 이건 그냥 옵션 특강이고요. 요 3개가 메인이에요. 그러면서 이론 강의는 아마 물리 수업이 끝난 다음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물리가 3월에 시작한댔으니까 저는 한 5월 중순 넘어서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5월 말경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일정 확정이 되면 공지되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무튼 이론 과정은 아까 전에 말한 그 12개 단원에서 좀 약간 또 세부적으로 나눠진 게 있어가지고 총 14개 단원인데 14개 단원을 일주일에 하나나 2개 정도씩 진행할 거예요. 진행하고 그다음에 저는 화학은 이론할 때 문제도 같이 좀 풀어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좀 같이 좀 풀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개념 확인 문제 해가지고 담답형 문제, 담답형 형태의 문제, 이거는 옛날 형태의 변리사 문제, 한 20년 전 이럴 때는 진짜 쉬웠어요. 화학 문제가. 그래서 그 당시의 문제 또는 그냥 진짜 담답형 문제예요. 공식 같은 거 외우면 금방 풀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연습할 거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문제집 이름을 제가 IFF로 해놨어요. 뭐의 약자인지 까먹었네요. 근데 아무튼 if 여기 있군요. if and only if.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까먹었네요. 자, IFF라고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개정할 예정인데 개정을 뭐 그렇게 많이 할지 안 할지 우선 모르겠는데 아무튼 단어모 문제풀이는 이론 수업 끝나고 뭐 작년은 언제 시작했는지 제가 까먹었는데 한 8, 9월달? 9월쯤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단어별 기출문제 풀고 또 연습시킬 거고 또 문제 풀고 또 추가로 좀 문제 좀 주고 이럴 예정이에요. 그런 다음에 모의고사는 연소 모의고사. 전 줄여가지고 연모라고 하는데 연모를 지난번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총 4개월간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또 이거를 할 예정인데 연모를 또 할 예정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했어요. 4개월간 했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2회 정도, 아니 2회래. 주 2회로 좀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에 2번씩 할까도 생각 중이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것까지 그래서 연모해가지고 매주 한 번씩 체크하고 부족한데 또 일주일간 공부해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모까지 하고 나면 무난히 6, 7개는 충분히 맞지 않을까. 이번에 시험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저녁 때 채점하신 다음에 합격한 것 같아요 하면서 바로 7개 맞았어요, 8개 맞았어요 하면서 연락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보니까 연모까지 다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연모해서 총 16회 내지 뭐 줄을 수 있고 늘릴 수 있고 이 정도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 근데 혹시나 부족한 게 있다 싶은 분은 이제 조포 특강이라든가 또는 15회 기적해가지고 얘는 화포자를 위한 건데 여러분은 필요 없겠죠? 얘는 조포 특강에서 빈도수 높은 거 위주로 하는데 적준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얘가 적준이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자 저는 강의를 이렇게 할 예정인데 올해는 하나를 추가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를 추가하려고 하고 있냐면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자, 요 1번 문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화학과 선생님들이 장난꾸러기 같다고. 변리산만 1번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다른 시험도 그래요. 옛날에 지금 없어졌는데 이제 피트, 그 다음에 아직도 있는 MD, 얘네들 또 1번 문제에다가 신유형을 넣거나 또는 킬러 비슷한 정도의 문제를 넣어놔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긴장된 상태로 1번 문제를 딱 보고 있죠. 그때
긴장된 상태에서 딱 그 문제 보는 순간 더 긴장해요. 지금 제 상황 같이. 저 지금 심장 벌렁벌렁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더 긴장돼가지고 이 다음 문제도 다 실수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상하게 유도를 해요. 근데 이 1번 문제가 얘가요,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에서 살짝 바꿨어요. 그림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서 살짝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화투 하셨네요? 고등학교 때? 화투 수능까지 보셨어요? 그래서 좀 풀게 시키려고요. 타임어택 그것 때문에요. 타임어택이 진짜 심하죠? 이번엔 더 심했다고 하던데 그 범인이 누구예요? 물화생지 중에? 화학이잖아요. 그래서 타임어택 때문에 좀 이것 좀 풀게 하려고요. 수능 문제랑 또 다른 데 문제랑 해서 특강실에 가지고 찍어가지고 수업 듣는 학생 그냥 다 넣어줄 예정인데 좀 풀자고요. 이 문제도 그렇고요. 요 다음 문제 얘는 시작은 수능과 비슷하게 시작한 다음에 마무리는 MD랑 비슷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리고 마지막 킬러 문제 있죠. 아까 전에 마지막 요거. 요 문제 딱 보는 순간 전 깜짝 놀랐는데 이걸 왜 냈지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요 비슷한 문제를 MD에서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계산을 안 시켜요. 계산 안 시키고 그냥 단지 여기서 여기 두 번째에서 질문하는 것의 양이 우리가 구하려는 그 목표값이 맞냐? 계산을 안 시키고 정성적으로 이제 단순히 개념적으로 현재 여기서 계산하는 이 값은 우리의 목표값과 같냐? 이거에 묻는 게 질문인 그렇게 질문하고 끝내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그러면 이 다음번 계산 문제 내겠구나 하면서 제가 관련된 문제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제 컴퓨터에 저장돼 있었는데 여러 문제 저장돼 있었는데 아쉽더라고요. 이거 하나 넣어줄 걸. 연못 때 한번 보여줄 걸. 이런 킬러 문제도 있다면서 보여줄 걸. 보여줬으면 딱 풀었을 텐데. 작년 마지막 문제도 해리도 계산 문제로 제가 연못 때 열심히 연습시키는 문제였는데 그게 나왔었는데 이거 딱 보는 순간 나 이 컴퓨터 딱 열어서 침전평형이라는 부분인데 거기 딱 갔더니 여러 문제 쫙 있고 메탈만 다르게 해서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있는 거 보고 가르쳐 줄까 하면서 좀 약간 아쉬워하긴 했는데 역시 좀 제일 처음에 한 말 MD에서 있는 문제랑 비슷한 문제예요. 그래서 역시 연습하자고요. 그래서 연습하면 똑같은 문제 나온다는 보장은 없긴 한데 목표는 딱 하나예요. 타임어택의 가장 심한 과목이 화학인데 이거를 좀 시간을 좀 줄이는 훈련을 좀 하자. 좀 일찍. 언제부터? 여기서부터요. 힘들까요?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6월이니까 6개월, 7개월 동안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습해가지고 한 10월, 11월쯤에 화학이 나는 킬러 문제 제끼고 한 7개 정도 푸는데 한 15분, 20분 안에 풀고 있다 하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장 시험 봐도 괜찮은 상황. 그래서 한 10월, 11월까지 화학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구장창 법과목 공부하면 되잖아요. 화학은 생각보다 외울 게 많은데 한번 외우고 나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목표는 한 10월, 11월까지 끝내놓고 그 뒤로는 연모 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연속 모여서 보면서 체크만 하고 성적이 뚝 떨어지는지 체크만 하고 뚝 떨어지면 복습 좀 하고 한 7, 8점 잘 나오고 있으면 화학은 끝. 또 일주일 동안 공부하나 다른 과목 공부하다가 또 연속 모의고사 또 보러 오고 이렇게 하면 화학은 문제되지 않는 과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여기서부터 고등학교 수능 문제 좀 선별해서 드릴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MD, 피트 등등 해가지고 선별해서 드리는데 작년에는 문제 드리고 그다음 풀이 영상 찍고 그게 끝이었는데 올해는 좀 약간 다르게 해서 그렇게 제가 드리는 문제들은 풀이를 좀 드리려고요, 그냥. 그래서 영상 듣고 싶으면 영상 들으시고 풀이만 보고 싶으면 풀이만 보고. 근데 문제는 이제 풀이가 이렇게 적혔는데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문제는 이걸 쫓아올 줄 알아야 되는데 좀 약간 좀 생략을 하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화학은 문제 풀 때 이 문제 어떻게 풀 것이냐 설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부러 될 수 있으면 화학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얘기해드리면 이 문제 같은 경우 설계를 한다고 하면 평형 문제예요. 그럼 평형 문제면 평형이란 것은 반응을 완전히 다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반응을 해요. 근데 그 일부가 조금일지 많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항상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 나오게 돼 있냐면 평형 상태의 마지막 데이터가 꼭 나와야 돼요. 그 나오는데 그 마지막 데이터는 가장 좋은 게 누구냐면 반응 후 토탈 몰수가 얼마다. 이걸 알려주는 게 가장 좋은 데이터인데, 가장 쉬운 데이터인데 절대로 그렇게는 안 내요.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이를 숨겨요. 1단계로 숨기는 게 뭐냐면 부피로 숨겨요.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이걸 이용해서.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건데 부피에 숨겨요. 근데 이걸 한 단계 더 가면 그게 바로 밀도에 숨기는 거거든요. 밀도와 질량을 하면 뭘 할 수 있어요? 부피를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질량은 또 이렇게 숨겨요. 질량 보호제로 법칙. 반응 전 토탈 질량과 반응 후 토탈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반응 전 2g, 2g, 1g 더하면 5g. 그다음 밀도 2분의 3 하면 부피 나오죠. 부피가 3분의 10 이런 식으로 부피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보로 1몰의 부피는 몇 리터다. 이걸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몰의 부피 1리터다 이렇게 찾아내면 3분의 10리터면 몇 몰인 거예요. 토탈 몰수가 3분의 10 몰이다. 이거 이렇게 화학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OT 때는 화학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 몰수를 찾아내요. 근데 이렇게 이 설계가 제일 먼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는 풀이 영상에 있고 여기 적은 거는 없거든요. 그 설계가. 그래서 이제 튜토리얼을 보내주려고요. 문제 주고 풀이도 주고 해설 영상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습하자고요. 그러면 한 7, 8점 이상은 무난히 미니멈 6점 6개 무난히 이 정도 맞지 않을까. 너무 길었네요. 이제 끊을게요. 저 화학은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할게요.